깨비농장은 블루베리 전문 회사로서 피트모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거든요. 저희가 유통하는 이 피트모스에 대한 소개, 피트모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피트모스 한번 봐보실까요? 이렇게 이제 피트모스에 대한 일반적인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깨비농장의 피트모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피트모스는 퇴적이 돼서 이루어진 퇴적물인데, 블루베리 전문 회사다 보니 블루베리에 가장 최적화된 피트모스를 저희가 선택해서 수입을 하고 유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냐? 블루베리는 뿌리 모양이 이 머리카락처럼 가는 세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는 세근으로 되어 있는 뿌리에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건조에도 뿌리가 상하게 되고 또 과습에도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토양은 통기성이 아주 우수하고 일정의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토양이어야 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적합 토양이 5% 미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는 피트모스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럼 피트모스를 사용하는 건 통기성과 물가짐성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산성토양이라는 것. 피트모스가 만약 산성토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산성은 언제든지 첨가를 통해서 또는 시비를 통해서 맞춰줄 수 있습니다. 단 통기성과 물가짐성은 쉽게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에 가장 적합한 통기성과 이 물가짐성이 뛰어난 건 피트모스의 퇴적 층에서 보자면 화이트와 브라운, 블랙을 보면 화이트 피트모스가 그러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비농장에서는 화이트 피트모스를 수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피트모스가 생산되는 북유럽 쪽에 직접 갔었죠. 제가 피트모스가 생산되는 곳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광활한 피트랜드, 피트보그 내에서 피트모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화이트 피트모스를 생산을 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피트모스를 생산한 지 오래돼서 좀 아래로 내려가 보더니 브라운이나 블랙을 생산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트모스를 생산하는 곳들은 대부분 국유화가 되어 있는데, 화이트 피트모스만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 피트모스를 생산하는 보그에서 채취를 한 것들 모아놓고, 브라운에서 채취한 것들을 모아놓고, 블랙을 채취하는 곳에서 모아놓은 다음에 이것들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 적당하게 화이트와 브라운, 블랙이 섞인 피트모스를 대부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건 화이트 피트모스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생산 공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협의를 했냐? 화이트 지역에서 생산되는 피트모스를 가져와서 섞지 않고 이 화이트 피트모스만을 그대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쉽지는 않았고요. 이 협의하는데 당연히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 피트모스를 생산하는 곳들에서는 화이트 피트모스 또는 뭐 브라운 피트모스, 이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수요만을 충족을 시켜주다 보면 브라운과 블랙을 이후에 판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섞게 되는데, 이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의 협상, 원가를 높여줌으로써 화이트 피트모스만을 포장을 해서 저희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북유럽과 캐나다에서 대부분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이걸 수입을 해야 되고, 수입하는 과정 속에 유통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피트모스의 상당 부분이 유통 비용이라 보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이 피트모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예전에 많이 찾았었거든요. 그런 물질을 찾았습니다. 강릉 근처에 갈대들이 많았었고, 이 갈대들이 또 퇴적이 되면서 갈대 피트가 생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 피트를 채취를 해가지고 강릉 지역이나 이쪽에 많이 사용을 했었죠. 처음에 고가의 피트모스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 생산되는 이 피트를 이용해서 블루베리 재배할 수 있다는 거에 많은 분들이 환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초기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은 갈대 피트는 일반 피트모스보다 질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성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전층 시비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된 거죠. 즉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쭉 질소의 공급이 쭉 이루어지다 8월달도 9월달도, 특히 강릉이나 이 지역은 날씨가 따뜻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9월도 10월도 블루베리 성장을 합니다. 이 성장되는 시기에 지속적으로 질소가 공급이 되다 보니 못 자랐겠죠. 그래서 다음에 엄청난 동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해서 국내산 피트모스의 시도는 아주 좋았는데 결과는 좀 안타깝게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트모스는 북유럽이나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부피가 상당히 큰 중량물입니다. 부피는 크지만 가격이 저렴한, 물론 뭐 블루베리 식재하신 분들은 피트모스의 가격적인 부분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부피로 보자면 중량물이고 부피 대비 가격이 상당히 낮은 물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트모스 원가의 상당 부분은 운송 과정에서의 비용이 차지를 하게 되는데, 최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됐던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전 세계 물동량이 상당히 많이 늘게 됐습니다. 물동량이 느는 것 뿐만 아니라 각 항구 내에 있는 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다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각 항구는 적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 컨테이너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물동량은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다 보니 컨테이너 운임이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트모스의 가격이 상당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루베리를 식재하시거나 또 대량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이건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깨비 농장의 피트모스는 화이트 스패그넘 피트모스입니다. 여기에 딱 보시면 화이트 스패그넘 피트모스라고 되어 있죠. 깨비 농장 마크가 있고, 대부분의 포장은 250m로 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용량을 보면 250m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피트모스는 2배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2배 압축이 되어 있다 보니 피트모스의 포장지 용량은 250m는 아니지만 해면을 풀어 헤치게 되면 250m가 되는 겁니다. 깨비 농장의 피트모스는 화이트 피트모스, 담배가루처럼 거친 입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해면 또한 쉽습니다. 제가 한번 해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으로도 간단히 해면이 되죠. 또 발로도 이렇게 해면이 잘 됩니다. 블루베리 농장에서 이 대량 이 피트모스를 해면하고 펄라이트 섞어서 화분이라든지 토양에 이렇게 할 때는 이 해면 작업이 얼만큼 잘 되냐에 따라서 엄청난 노동력의 차이가 발생이 되거든요. 깨비 농장의 피트모스는 화이트 피트모스의 거친 입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면이 잘 되는 겁니다. 깨비 농장의 피트모스는 화이트 피트모스인가요? 다른 피트모스는 화이트 피트모스가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화이트 피트모스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피트모스는 종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랙 피트모스가 많이 유통이 됐었고, 화이트 브라운 피트모스에 대한 유통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 시기에도 고급 피트모스들은 화이트 피트모스 유통이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블루베리의 화이트 피트모스의 거친 입자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깨비 농장에 주창을 했었고, 많은 부분들이 공감을 하고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피트모스를 사용하는 블루베리 농가들은 대부분 화이트 피트모스의 거친 입자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트모스를 유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금은 화이트 피트모스라 표기를 하고 유통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화이트와 브라운과 블랙을 적당히 섞어서 일반적으로 내추럴 피트모스라고 하는 0에서 40mm로 유통이 되고 있는 것들은 정확한 말로 하자면 화이트 피트모스보다는 믹스 피트모스가 더 어울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비 농장의 피트모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화이트 보구에서만 생산되는 피트모스를 따로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이트 피트모스냐 라고 한다면 당연히 화이트 피트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피트모스들은 입자가 0에서 40mm로 유통이 됩니다.
화이트, 브라운, 블랙을 섞어서 나머지를 포장을 해서 유통을 하는 일반적인 피트모스인데, 깨비농장의 피트모스는 0에서 20mm의 화이트 피트모스입니다. 0에서 20mm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일반적인 0에서 40mm가 더 거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피트모스는 10에서 20cm 정도 되는 이끼의 줄기가 있고 그 옆에 2cm 정도 되는 이끼의 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는 물 이끼가 퇴적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줄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0mm 이하의 입자가 정상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입자에서 더 나아가 40mm까지 되는 건 피트모스의 입자가 아닌 이물질이 섞인 것들입니다. 피트랜드라고 하는 피트보그는 물 이끼만이 성장을 하고 퇴적된 게 아니라 물 이끼가 성장을 할 때 그 주변에는 당연히 나무들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무들이 성장을 하고 이 나무 다시 죽어서 퇴적이 될 때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숲이, 나무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섞이게 되는데, 그 중에 40mm 이상 되는 나무가지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1차 걸러지긴 하지만 그보다 작은 나무가지는 숲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포장이 돼서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트모스의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왜? 숲이 나무까지는 피트모스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숲이와 나무를 한번 걸러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트모스가 순수 피트모스 함량을 높인, 물론 이렇게 한번 걸러내서 피트모스의 함량을 높이다 보니까 당연히 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수입하는 피트모스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0에서 40mm보다 원가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가는 높고 가격은 낮게 지금 현재 유통을 하고 있죠. 최근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0에서 저희가 20mm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미분 관련된 부분을 없앤 5에서 20mm 이야기를 하고 그 피트모스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또 뭐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뭐 모든 피트모스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가격 정도에 유통될 수 있는 피트모스 중에서는 미분의 함량을 뭐 40%, 50% 이상 올려서 0에서 20mm를 만들거나, 또는 5에서 20mm 미분을 걸러냈다라고 하지만 화이트 피트모스가 아닌 브라운 블랙을 섞어서 통기성이라든지 물 가짐성이 더 떨어지는 5에서 20mm 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했냐, 화이트 피트가 있는 보그 내에서 생산된 피트모스를 가져와 그것만을 저희가 포장을 하기 때문에 이물질인 20에서 40mm 이상 되는 이물질들을 제거한 피트모스, 그걸 그대로 저희가 포장을 하게 됩니다. 화이트 피트모스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분이나 가루가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탄화 과정 속 브라운이나 블랙에 미분이 훨씬 많거든요. 하기 때문에 브라운 블랙이 섞여 있는 피트모스에서 0에서 20과 화이트 피트모스만을 따로 포장한 깨비농장 피트모스는 절대 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비농장 피트모스가 미분이 적고 이물질이 없는 순수 피트모스 함량이 높은 고급 피트모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곳들에서 0에서 40mm가 거친 입자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운 블랙이 많이 섞인 눈으로 보기에 뭉쳐있고 이물질이 많은 건 절대 블루베리에 좋은 거친 입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거친 입자는 뭔가요? 라고 한다면 담백가루처럼 그런 입자를 나타내는 게 거친 입자 입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피트모스를 구분할 때는 이 피트모스가 거친가요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 뭉쳐있는 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물질이 없고 담백가루처럼 그런 입자를 가지고 있다면 거친 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블루베리용 피트모스와 삼목용 피트모스를 구분해서 판매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삼목용 피트모스는 가는 입자의 피트모스, 블루베리를 식재하는 건 0에서 40mm, 이제 굵은 입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렇게 해면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이렇게 뭉쳐있는 피트모스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통기성이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블루베리에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피트모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 피트모스는 화이트, 브라운, 블랙이라는 게 있고, 채취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재질이 거치기가 달라지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이트, 브라운, 블랙에서는 화이트 가장 거친 입자를 나타내고, 입자에서는 0보다는 12, 10보다는 20, 20보다는 32, 30보다는 40이 더 거친 입자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피트모스만을 보자면 0에서 저희가 20mm까지는 일반적인 피트모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20mm 이상은 이물질이거나 뭉쳐져 있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런 뭉쳐져 있는 거친 입자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피트모스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기에는 어떤 통기성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될 수 있겠지만 블루베리처럼 3년, 4년, 5년 그리고 10년, 20년을 재배해야 되는 과수에서는 한번 식재를 하고 난 다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뭉쳐져 있는 피트모스들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이제 풀어지게 되면 거기에 브라운과 블랙 피트모스가 섞이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미분이 많은 피트모스가 되게 될 거고 통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가 이 고가의 피트모스를 사용하는 건 피트모스 본연의 통기성과 물 가짐성 뿐만 아니라 휴식물질이라는 다양한 부분의 이점 때문에 피트모스를 사용하게 되는 건데 0에서 20 그 이상이 되는 이물질들 하이바라든지 나뭇가지들이 많이 있는 것들은 처음에 사용할 때는 물론 거칠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피트모스에 나뭇가지와 그냥 하이바를 섞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통기성을 만드는 것보다는 브라운 블랙이 아닌 화이트를 씀으로써 피트모스의 본연의 어떤 기능은 충실하고 통기성과 물관성이 뛰어나게 만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비 농장의 피트모스는 어떤 피트모스인가요? 라고 했을 때는 화이트 피트모스의 거친 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비 농장의 피트모스는 블루베리용 뿐만 아니라 삽목용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물질이 제거한 다음에 가장 순수한 피트모스 함량을 높였기 때문에 삽목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가는 세균들이 충분히 공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화이트 피트모스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용으로도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이 블루베리를 식재를 하면서 블루베리는 거친 입자의 화이트 피트모스에 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물론 뭐 저 혼자 이야기한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식재를 해보고 사용을 해보다 보니 그래 블루베리는 거친 입자의 화이트 피트모스에 심는 게 가장 성장이 좋아. 브라운이나 블랙 피트모스를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기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펄라이트 양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피트모스보다 펄라이트의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근데 그런 고가의 펄라이트를 많이 섞어 통기성을 확보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부자재인 펄라이트가 아닌 피트모스 자체적으로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했었고 그게 바로 화이트 피트모스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깨비 농장 블루베리 전문 회사다 보니까 수입하는 피트모스는 어찌 보면 블루베리에 가장 최적화된 피트모스라 할 수 있습니다. 왜 블루베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피트모스냐라고 한다면 블루베리의 뿌리는 머리카락처럼 가는 세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는 세근으로 되어 있다 보니 그곳에는 물과 양분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의 뿌리에 있는 근권부는 항상 적당한 수분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당한 양분들도 공급이 되어야 되는 그런 근권부의 토양 환경을 가져야 되고 그런 어떤 토양 환경 내에서 성장이 아주 우수하게 잘 되는데 이 피트모스는 일반 토양보다 한 10배 정도의 물 가짐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유기물로 되어 있고 이 담배가루처럼 거친 입자로 되어 있고 통기성과 공급이 뛰어난 게 바로 피트모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피트모스에 블루베리 심게 되는데 뭉쳐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는 뿌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토양 환경 내에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공간이 당연히 적어지겠죠. 근데 깨비 농장의 피트모스는 이렇게 뭉쳐있는 게 없습니다. 이 세세한 사이사이 뿌리가 모두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깨비 농장의 피트모스를 사용한 블루베리의 뿌리 근권부, 뿌리양은 뭉쳐져 있는 그래서 거칠게만 보이는 일반 피트모스보다는 훨씬 더 뿌리에 좋은 환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비 농장의 피트모스에 대해서 이제 쭉 강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와 그러면 깨비 농장의 피트모스만이 최고의 피트모스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피트모스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찾고 그리고 피트모스 회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얻었던 자료들을 보면 이 깨비 농장의 피트모스보다 더 화이트의 피트모스, 더 미분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트모스들은 깨비 농장의 피트모스에 비해서 1.5배 이상 비쌉니다. 피트모스는 전 세계에 정말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많은 곳에 사용이 되는 피트모스지만 가격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상급의 피트모스가 존재하냐? 깨비 농장보다 더 좋은 피트모스 존재하냐? 물론 존재를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1.5배 이상 비싼 피트모스를 가져와서 블루베리에 사용을 했을 때 그만큼의 차이를 둘 수 있냐? 그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한 건 최고급이라기보다는 블루베리의 가장 최적의 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최고급의 피트모스를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통기성과 물 가짐성 관련된 부분에서 잠시 한 말씀을 드리자면, 통기성이 좋다라고 하는 건 이 공간이 많다라는 걸 뜻하고, 물 가짐성이 좋다라고 하는 건 이 수분 장력이 강하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모래에서는 수분 장력이 상당히 약한 토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주게 되면 물 보유 능력은 떨어지고 물이 보통 아래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되죠. 공간의 통기성은 좋지만 물 가짐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반대로 진흙 같은 경우에는 물 가짐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하지만 통기성이 안 좋은 이런 문제가 보통 있죠. 그래서 블루베리를 진흙에 심게 된다면 물 가짐성은 좋지만 통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뿌리가 상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모래에 심게 된다면 통기성은 아주 좋고 뿌리의 공간은 충분히 이렇게 확보가 되지만 물 가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줘야 되는, 만약 물 관리를 잘못하게 된다면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이 화이트 피트모스는 유기물 조직으로 되어 있고 얼기설기한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기성이 확보가 됩니다. 통기성이 확보가 되면서도 이 유기물 이 조직으로 되어 있는 이 피트모스의 특성은 물을 이 흡수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 또한 아주 뛰어납니다. 수분 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분 포텐셜이 상당히 강한 물질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은 가지고 있고 통기성은 유지된 상태에서 뿌리가 물이 필요할 때 서서히 물을 내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수분 포텐셜이 강하기 때문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일정 이하로 물의 함수량이 떨어졌을 때 이야기고,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적당한 물 관리를 했을 때는 블루베리 뿌리에 적당한 물을 공급하면서 통기성을 극대로 확보할 수 있는 게 바로 피트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트모스는 피트랜드에서 생산이 돼서 공장에서 이제 포장을 하게 되는데, 250m의 포장에 2배 압축을 해서 포장을 합니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들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팔레트화 하는데, 한 팔레트에는 250m 피트모스가 18포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일부 팔레트의 크기에 따라서 21포, 22포까지도 보통 적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지금 국내에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건 250m짜리 18포가 이 한 팔레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가장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피트모스는 이제 중량물이기 때문에 부피가 엄청 나거든요. 제가 유통이 되는 이 피트모스는 한 포 한 포는 택배 유통도 가능은 합니다.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레트로 유통이 되는데, 트럭으로 유통이 되는데 1톤 트럭에 한 2팔레트 정도, 그리고 5톤 트럭에는 10팔레트나 12팔레트, 물론 그보다 더 큰 장축의 트럭들에서는 더 많은 피트모스를 한 번에 실어서 유통이 가능합니다. 중량물인 피트모스를 생산을 해서 국내까지 들어올 때는 생산되는 곳의 시기마다 피트모스의 건조 정도가 다릅니다. 피트랜드라는 건 하우스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야외에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피트모스의 함수량이 늘어납니다. 함수량이 늘게 되면 그 함수량이 높은 피트모스를 포장을 하고 들어오게 된다면 피트모스의 무게는 조금 더 올라가고, 반대로 유럽이나 캐나다 지역에서는 여름이 건기인데, 이 여름에 채취했을 때 비가 많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트모스의 함수량이 떨어지면서 피트모스의 무게가 줄어들게 됩니다. 통상적인 피트모스의 그 무게는 한 32, 3kg에서 한 40, 한 4, 5kg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시기마다 이 무게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긴 한데, 피트모스의 용량을 조금 줄여서 250m가 아닌 210m나 220m 정도로 만든 다음에 이 한 팔레트에 21포 또는 22포 정도를 적재해서 유통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많은 분들이 조금 속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용량이 10%, 20% 가까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단가도 낮겠죠. 단가의 경쟁력을 가지고 유통하는 곳들이 있는데, 정직하게 유통을 한다면 250m 유통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거든요. 하지만 250m가 아닌 한 20% 정도 적은 피트모스 유통하면서 250m라 소규모 유통하는 일부 업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250m인지 팔레트 규격은 같고 적재되어 있는 게 18포인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팔레트가 30팔레트가 들어가야 된다면 40비트 하이큐브라는 컨테이너 내에 모든 공간을 꽉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21포씩 30팔레트가 40피트 하이큐브 컨테이너에 꽉 채워진다면 그 하나하나 용량은 과연 250m일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이 250m짜리 포장 피트모스가 18%로 되어 있는 이 한 팔레트 일반적인 유통이라 보시면 되고, 이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판매처의 용량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